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와이뉴스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요거 전화했잖아요. 네. 근데 막 실명까지 언급이 되고 해서 저는 하면서도 괜찮은가 뭐 이 생각했었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네, 뭐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네. 본인이 밝혔어요.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흔치 않죠.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통상 그만두고도 가만히 있고 예. 인사가 되더라도 발표나기 전까지는 확인을 잘 안 해줍니다. 예. 그게 관련돼 장관을 교체하는 거는 사실 인사권자인 대통령 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청와대가 주로 밝히는 게 관련돼 이번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파장이 크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걸 외부에 공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네. 내가 책임지겠다.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만둔 건데 아주 이례적으로 스스로 밝히면서.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권영철 대기자가 말씀하셨던 게 김현철 책임론이 부글부글 그쪽에서 지금 끓고 있다. 원로 대북 전문가들 사이나 뭐 원로 외교관들 사이에 끓고 있다. 여당에서조차도 그런 여당에서도 나온다. 네, 그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게 통일부 장관 혼자만의 문제인가? 그분만 책임질 일인가? 그런 생각. 저도 뭐 그 점이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김현철 장관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닫히는 시점에 들어갔잖아요. 김 장관에게는 닫힌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한 아니면은 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남북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좀 지나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현철 장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외교 안보 라인 중 책임이 가장 낮은데 혼자 책임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책임을 질 거면 외교 안보 라인 전원이 책임지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홍걸 의원도 어제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현재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교 안보 라인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외교 안보 라인 전체가 다 그만두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어제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죠. 네. 그 멤버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예. 강경화 외교장관, 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이들 NSC 상임위원회 멤버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는 게 옳다는 게 정치권이나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다 일제히 사의를 표하고 실제로 그만두면은 그쪽 일은 뭐 할 대안들은 있나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나요? 사의를 표하면은 문 대통령이 전원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고 선별 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대통령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 통일부 장관 책임론을 거론했던 것은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론이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악화됐으면은 NSC 상임위원회 이 멤버들은 사실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게 옳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네네. 특히 이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네. 경도됐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너무 신경 쓰는 분위기가 그 외교안보 라인에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통일부 장관 운신의 폭 적극적으로 북한과 뭘 해보자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맞습니까? 통일부 장관에게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장관 1년 2개월 하는 동안에 남북 대화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장관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게 사실 일할 기회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주고 책임 묻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런 얘기군요. 네네네. 후임 통일부 장관은 뭐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군가요?
첫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장관은 관료 출신이고 네. 지금 김현철 장관은 학자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세형 정치인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실세형 정치인? 예. 그래서 임종석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 그리고 3선의 홍익표 의원, 또 일각에서는 5선의 서른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완전 정치인들 이름이네요. 어쨌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실세 아니겠습니까? 예. 이는 대남 총괄로 나선 만큼 김 부부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후임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예. 이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힘을 첫 번째는 NSC 상임위원장을 안보실장이 할 게 아니라 예. 통일부 장관에게 맡게 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시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총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때 해체를 추진하면서 위상이 추락했죠.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안보실장, 국정원장 그 아래에 있는 예.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통일부총리 얘기도 나온다. 통일부총리로 만들었던 건 사실 1990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그랬군요. 네. 자, 오늘 잡아오신 주제가 통일부 장관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까 이거였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갖고 그래? 이거군요, 오늘 주제가. 좀 그런 셈이죠. 그러고 보면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거친 말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예.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북한도 안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안 하고 있고. 네, 자, 그렇습니다. 요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거군요. 네, 예. 첫 번째. 북한이 정말로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면은 오류가 많습니다. 또 북한의 시각에서 남한을 분석하거나 얘기하는 건 오류가 많아요. 네. 근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최고 존엄으로 신성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빠뜨리면은 이번 왜 북한이 왜 대북 전단 때문에 갑자기 나올까라고 얘기하지만은 북한으로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북한이. 신이다. 예.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둬라.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 핵인 최고 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건드린 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인민적인 사상 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정말 그래서 대북 전단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이 정말 화가 났다. 첫 번째 이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는가? 첫 번째 이유. 정말로 삐라가 뭐 전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네. 중요한 빌미, 중요하게 화를 내게 한 화가 나게 화가 하는 났고 원인이다. 그 전단지의 내용들이 이미 다 북한 내부에 거의 알려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로는 문 대통령을 비난하지만은 그 내용은 미국을 겨냥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네. 훌륭했던 북남 합의가 한 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목에 걸어놓은 친미 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북남 합의문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얘기하는 거군요. 예, 실무그룹이 워킹그룹이죠. 예. 그래서 전쟁놀이 하라고 하면은 전쟁놀이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 얘기하는 거고요.
첨단 무기를 사가라고 하면은 허둥지둥 천문학적 혈세를 섬겨 바친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을 공격하는 걸 보이지만은 네.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결국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워킹그룹 지금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한미 실무그룹. 네. 한미 워킹그룹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네네. 이것을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이 부분을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상 지금 우리 그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전문가들도 진단하기를 한미 워킹그룹이 신총독부다. 과거에 일제 총독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미 워킹그룹이 총독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점이 김 부부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2년간 남조선 당국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힘목을 뽑아들 때조차도 제재의 틀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절대적으로 붙여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 사대와 굴종주의가 난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2018년 10월 말 11월 초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위기 한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만났을 그때.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네. 남북이 너무 나간다 싶으니까 미국이 제동을 건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한미 워킹그룹. 예. 그 만들어진 시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2018년에 남북 정상이 3번 일사천리로 만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그때 미국이 제동을 걸듯 한미 워킹그룹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네. 미국에서 당시에 국무장관이 급거 날라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동성을 했잖아요. 승용차에. 같이 탔죠. 예. 미국이 모르는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이게 궁금했기 때문인 겁니다. 미국은 남북 간 스스로 통행, 통관, 통신을 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걸. 예, 미국의 통제하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한 것들도 사실은 통신선 차단하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파괴했잖아요. 예. 이게 어찌 보면 미국이 끌끌어하는 걸 치워준 겁니다. 그게 무슨 아니 지금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거 보고 우리 너무나 충격받았는데 예. 미국이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저렇게 한 건물에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네.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경 쓴 게 지금 폭파된 걸 수도 있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 통신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걸 미국은 그렇게 흔쾌히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통해서 가라. 미국을 통해서 가라. 그렇죠. 우리를 통해라. 우리 빼고 가지 마라. 지금도 왜 남북 간 교류가 안 되냐면은 유엔사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간 뭔가 하려 그러면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거쳐서 자꾸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한미 워킹그룹은 막고 있는 겁니다. 제재의 틀쪽이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미국이 사실은 끌끌어하던 거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지금 싫을 이유가 없군요. 좋다고 할 수도 그렇다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싫다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그 가만히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미국 일이 바쁘기도 하지만은 미국 일이 바쁘기도 하죠 지금 대선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무슨 지금 코로나에다가 그 조지 플로이드 문제에다가 심각하기도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럼 북한이 한미 워킹그룹이 껄끄럽고 미국이 사사건건 제동 거는 게 싫었다면 미국을 겨냥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야지. 왜 우리만 겨냥합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불확실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이전만 해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터지면서 지금 불확실해져가고 오히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0% 이상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북한이 미국을 걸어봐야 나올 것도 없고 또 뭐 혹시 그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도 좀 불확실해져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고 우리만 공격하는 건 결국 우리한테 말이 아닌 실천을 요구하는 걸 텐데. 예. 그렇죠. 남북과 사실 합의가 많지만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27 예. 판문점 선언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합의한 게 4가지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개성 금강산 정상화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인데 한 가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실천을 바란다면 네. 우리가 특사 보내겠다고 6월 15일 날 제안했던 거 그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거부합니까? 지금 특사관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년간 아무것도 안 해왔는데. 아니 특사가 가서 그래도 물꼬라도 투고 얼굴 보고 얘기해야죠. 그 이제 전문가 그룹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불신감을 드러낸 게 아니겠느냐. 아, 그 둘을 못 믿겠다?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였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냐.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책임을 물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네네. 이번에 특사 이제 뒷얘기를 무례하게 공개하면서 실명까지 공개한 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의도가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판을 좀 흔드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의 외교 안보 라인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쪽의 여론이 환기되고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의 대화파들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건 분명해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어제 그 김홍걸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도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을 비판해야 된다. 네. 그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경들 좀 살펴봤습니다. 권현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